저번에 함께 살펴본 언더테일의 불살 엔딩은 선하고 착한 주인공 덕분에 찾아온 방대한 이야기의 아름다운 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속에서 모든 등장인물을 차례대로 죽여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저번 영상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떨어진 아이의 이름을 짓고 플라위와 만나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고 토리엘이 나타나 주인공을 구해주죠. 이후 주인공은 토리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대화를 통해 풀어갔던 예전과 달리 마주치는 모든 괴물을 죽이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괴물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전부 죽인 이후엔 인카운터에 돌입하더라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투가 즉시 종료됩니다. 페어의 모두를 죽이고 토리엘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주인공은 부엌의 선반에서 칼을 찾으려 하죠. 게임의 나레이션 역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윽고 주인공은 집에서 나가려고 시도하고 페어 밖이 위험하다며 가로막는 토리엘과 마주치자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토리엘은 주인공의 살기와 증오심에 놀라며 내가 지키던 게 주인공이 아니라 페어밖에 모두였다며 실성한 듯이 웃으며 죽습니다. 페어에서 빠져나간 주인공은 플라위와 마주칩니다. 플라위는 주인공이 자신처럼 인간이 아닌 빈 껍데기 같다며 함께 세상을 파괴하자 제안합니다. 페어를 떠나 도착한 곳은 눈으로 가득 찬 추운 지역 스노우딘이었지만 어딘가 음산하고 느리게 재생되는 BGM이 저번과는 다름을 암시하고 있죠. 센즈와 마주친 주인공은 센즈의 말장난에도 반응하지 않고 파피루스가 올 테니 등불 뒤에 숨으라는 센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결국 센즈는 주인공에게 동생이 인간을 보고 싶어하니 인간인 척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괴물의 눈에도 주인공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후 마주치는 모든 괴물들을 전부 죽여가며 스노우딘 마을에 도착하자 괴물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도망쳤는지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상점의 물건들도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로 제 가족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쪽지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지나 파피루스와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파피루스는 계속해서 주인공과 대화를 시도하죠. 하지만 주인공은 파피루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공에게 목이 잘리면서도 파피루스는 아직 주인공을 믿는다는 말과 함께 사망합니다. 스노우딘을 빠져나간 주인공은 폭포가 흐르는 어두운 동굴인 워터폴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주인공은 점점 더 광기에 휩싸입니다. 전엔 느낌표로 우연히 마주친 듯 표시되던 인카운터가 이젠 주인공이 먼저 웃으며 다가가는 걸 보여주는 듯 웃는 얼굴로 바뀌고 심지어 괴물을 모두 처치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려 하죠. 모두가 대피하거나 죽임당한 워터폴에서 키드만이 어른들은 모두 겁쟁이라며 남아서 주인공이 착한 사람일 거라 굳게 믿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살기를 느낀 키드는 불살 엔딩에서 언다인의 앞을 막았을 때와 똑같이 누군가를 해칠 생각이라면 나를 먼저 해치워야 한다며 주인공의 앞을 막아섭니다. 주인공은 방해된다 라는 짧은 평가와 함께 키드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언다인이 나타나 키드 대신 치명상을 입고 키드를 대피시킵니다. 언다인은 상반신이 반토막 난 채로 마지막까지 친구들을 실망시켰다며 죽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언다인은 죽기 직전 자신의 의지로 되살아나서 네가 뭐든 간에 내가 쓰러뜨리겠다는 대사와 함께 주인공의 앞을 막아섭니다. 되살아난 언다인조차 주인공을 막아내진 못했지만 언다인은 알피스가 모두를 대피시키고 있고 아수고어가 이미 영혼을 흡수했을 것이라며 시간을 벌어낸 것으로 만족하며 웃으며 사망합니다. 언다인을 쓰러뜨린 주인공은 한랜드를 나아갑니다. 한랜드의 괴물들을 모두 죽이고 도착한 연구소에는 메타톤이 혼자 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피스가 다른 괴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있다며 다가오는 주인공을 보고는 싸움을 거절하고 달아납니다. MTT 리조트는 이미 텅텅 비어 있었고 리조트를 지나 코어의 모든 괴물들을 죽인 주인공은 메타톤과 다시 한번 마주칩니다. 메타톤은 관중 없이 스타가 될 수는 없고 지키고 싶은 이들이 있다며 진정한 모습인 메타톤 네오로 변신해 주인공을 막아섭니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모습인 메타톤 네오는 주인공의 공격 한 번에 허무하게 파괴됩니다. 단 한 번의 주인공을 죽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공격에 모든 걸 투자했지만 실패해버린 것이죠. 이후 주인공은 온통 회색으로 이루어진 집에 도착합니다. 주인공은 집에 열쇠를 놔둔 곳을 기억하는 등 이 집에 온 게 처음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주인공은 플레이어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레이션에서 나와 당신을 구분지어 얘기하고 플레이어의 의사와 별개로 자물쇠를 풀어내며 침실에 있던 선물 상자에서 칼을 찾아내고는 이제서야 라고 중얼거리기도 하죠. 원래 이 집에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던 괴물들은 모두 주인공의 손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플라위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플라위는 자신이 꽃으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주인공처럼 세이버와 로드의 능력을 얻어 모든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평화롭게 지냈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질려 호기심에 친구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우리 같은 존재들은 망설임 없이 타인을 죽인다며 주인공과 동질감을 느껴 신나게 떠듭니다. 그러던 중 순간 자신 역시 주인공에겐 타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음을 눈치채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집을 빠져나가는 복도에서 주인공은 센즈와 마주칩니다. 센즈는 주인공의 앞을 막아서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냐며 주인공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오고 센즈는 주인공에게 지옥에서 불타버리라며 전투에 돌입하죠. 지금까지의 다른 보스전과 달리 센즈는 게임의 시스템 외적인 방어까지 사용하며 막아섭니다. 시스템상 센즈의 공격력과 방어력은 모두 1이지만 모든 공격은 닿는 순간 프레임 단위로 데미지를 입히며 플레이어의 공격을 회피해버려 방어력 또한 의미가 없죠. 심지어 메뉴를 선택하는 시간에도 공격을 진행하며 주인공을 몰아세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센즈는 주인공에게 아예 공격 차례를 넘기지 않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겠다며 저항합니다. 주인공은 센즈가 잠든 사이 게임의 프레임을 통째로 움직여 억지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센즈는 비웃으며 공격을 피하지만 플레이어가 누르지 않은 두 번째 공격이 자동으로 이어지고 이에 치명상을 입어 게임에서 유일하게 붉은 피를 흘립니다. 죽음이 임박함을 느낀 센즈는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 이미 죽은 파피루스에게 말을 걸다 사망합니다. 이때부터 플레이어는 주인공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잃습니다. 단순한 이동과 대화 외엔 이벤트와 전투 등 모든 컨트롤이 장악당하죠. 이후 주인공은 아렌실에 들어가 아스고어와 마주칩니다. 아스고어는 알피스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인지 영혼을 흡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에게 자네는 무슨 괴물이냐며 싸울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대화를 제안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아스고어를 쓰러뜨립니다. 그 순간 플라위가 나타나 남은 아스고어의 영혼마저 해치웁니다. 그러고는 절대 자신은 주인공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플레이어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주인공은 플라위를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해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검은 화면 뒤엔 첫 번째로 떨어졌던 아이가 나타납니다. 아이는 플레이어가 지은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의지가 플레이어에 의해 깨어났다며 함께 적을 죽이며 쌓아 올린 체력, 경험치, 돈, 그 모든 걸로 인해 되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플레이어에게 이 세계를 지워버리자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어떤 선택을 하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주도권은 당신에게 없으니까. 그 순간 게임은 강제로 종료됩니다. 다시 게임을 실행시키면 검은 화면만이 재생되죠. 그 상태로 10분을 기다리면 아이가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자기 손으로 파멸로 몰아넣은 세계로 돌아가고 싶냐며 플레이어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 그걸 주면 세계를 돌려주겠다 합니다. 이 거래를 플레이어가 수락하게 되면 언더테일이 꺼졌다 켜지며 세이브가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에 의해서든 단순한 궁금증에 의해서든 불살 엔딩을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엔딩에서 프리스크의 얼굴은 첫 번째 아이의 얼굴로 바뀌어 있고 모든 괴물들의 얼굴엔 붉은 X 표시가 그어져 있으며 더 엔드 글씨 역시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가 플레이어에게 원한 게 뭐였는지 드러납니다. 아이는 인간과 괴물을 모두 죽이고 싶어 했지만 불살 엔딩에서만 결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시 한번 도착한 불살 루트의 엔딩을 통해서 인간 세계로다가 두 세계를 모두 멸망시키려 한 거죠. 이렇게 언더테일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플레이어를 주인공에게 최대한 몰입시키기 위해 각종 서사와 정치를 추가하는 여타 게임들과는 달리 플레이어와 주인공을 완전히 구분지어 되려 플레이어까지 스토리의 일부분으로 끌어들이는 언더테일의 서사는 수많은 유저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후 다른 많은 게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1인 개발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통해 인디게임 붐을 일으켰던 명작 언더테일 속에는 제가 설명해드리지 못한 수많은 디테일과 이스터에그, 여러 자잘한 NPC들의 스토리가 남겨져 있는데요. 스토리를 알고 해도 재밌는 게임인 만큼 여러분도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꼭 한 번쯤 플레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